부울경이잖아. 네. 순서대로 간 거야. 부산 장제원, 그 다음에 김기현, 네.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경남인데 권성동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강릉이 지역구죠. 예. 강릉이 K로 시작하네. 그래서 경남 대신 이거야. 왜냐면 지금 경남에는 특별히 나갈 만한 중진이 없어요. 약간 강원도 강릉이 경남 스타일이야. 지금 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경남의 K고 이걸 연결하면 강릉인 권성동 의원.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틀 정도 이제 잠행을 한 끝에 내린 결단은 대표직 사퇴였습니다. 어떻게 뭐 사실 어제 오후부터 이 얘기밖에 안 해서 이거 뭐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보기도 사실 좀 애매한데, 예, 그래도 뭐 어쨌든 한번 이렇게 좀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떠밀려서 이렇게 사퇴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뭐. 여기 이제 유튜브기도 하고 네. 조금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가 뒷얘기들을 몇 개를 이제 전해드릴게요. 네네네. 예, 좀 흥미진진한 얘기.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머니투데이의 낮쯤에 단독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제원 혼자 결심을 한 다음에 대통령실에 알려왔다. 예,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장재현 그 의원이 저기 나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렸고 그런 다음에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용산에 알려왔다. 이게 이제 단독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저 용산 뭐 핵심 관계자 뭐 이런 발로 나왔어요. 왜 그런 게 나왔냐면은 장제원 캐비넷이 열려가지고 지금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 썰들이 있었었죠. 네.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간 네. 용산 쪽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사퇴 선언하기 전에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통화가 있었어요. 아하, 예, 통화가 있었던 있었다.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랑. 예,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도 확인은 안 됐는데 통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딱 전격적으로 아까 전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려고 뭐 서울 가지 않겠다 나는 뭐 하면서 지역구를 뭐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이제 확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배경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제 충정을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요게 하나가 있고 김기현 대표 거는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용산에서 두 번의 메시지가 갔다. 오늘 한겨레 보도가 이제 가장 좀 자세히 써놨는데 근데 한겨레 보도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뭐 한겨레 보도가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른 버전이 있어요. 다른 내용인데 한겨레 보도로 말씀드리면은 용산에서는 김기현 대표한테 불출마하고 대표직은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테니 울산 남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그런 다음에 압박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대표님이 아시는 버전은 뭐예요? 김기현 대표는 둘 다 내려놓겠다고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예. 아니요, 둘 다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자,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아닌데, 얼마 둘 다 안 전에 할 건데. 무슨 자살특공대 최춘식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막 초선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단톡방에서, 네. 눈에 띄는 이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일명 뭐 술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같은 있고 울산이군요. 김기현 대표하고도 잘 알고 네. 이준석 대표하고도 잘 이정우 대표 때 그 당대표 무슨 실장이었나 뭐 비서실장이었는가 했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 이렇게 조율했던 이런 사람인데 네.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고 용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그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옹호를 하는 그 목소리를 냈어요 그날. 그때 뭐 여러 의원들 초선들 했잖아요.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박성민 의원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용산에서 시그널은 김기현 대표 체제 계속 그때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박성민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박성민 의원은 일단 멘붕 상태가 오고 지금 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완전히 내가 면이 구겨버렸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한 상황이고 네. 이 결정 자체가 매우 빠르게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가 바뀌었다 급하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려다가 이거를 이제 가는 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분석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그 많은 영남권에 있는 초선들 의원들한테 내가 경선을 시켜줄게. 무조건 컷오프는 안 시켜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한 게 용산의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용산에서 나와야 돼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지역구에서 붙으면은 경선에 붙으면은 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4년 동안 여기서 밭을 갈구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온 사람하고 갑자기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경쟁을 붙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용산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김기현을 날려버렸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준석하고 김기현하고 왜 만났느냐. 요거는 이준석. 그거 조금 이따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뭐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뭐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네. 결국 국민의힘 자체 수도권 판세 분석이라는 것이 일종의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아 지난주 저기 그렇죠.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도한. 지금 최근에 발표된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런 조사들을 보면 다른 데보다는 불경이 안 좋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무원에 영향을 줬는지 어떤지를 떠나서 여하튼 눈에 드러난 눈앞에 나타난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갤럽 조사도 총선 구도를 보면은 뭐 호남은 그렇다 치고 네, 네. 부산, 울산, 경남이 오히려 정부 견제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울경이잖아. 네. 순서대로 간 거야. 부산 누구야? 장재원입니다. 그래. 좀 해봐. 희생해라래. 울산 누구야? 부울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다음 번은 경남이다. 아 경남에 누가 있죠? 이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데이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는 이번에 정무수석이 된 인물이 한호섭 네. 정무수석이에요. 네, 네.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에서 정무수석으로 저도 이거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 좀 들어가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을 해드리는 게 우리 중립교회 중량감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우리 지금 김준일 레드께서인데 한호섭 정무수석이 보면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정무수석은 네. 이 앞에 우리가 정무수석을 했던 이 정무수석도 그렇고 부산에 네.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는 게 정무수석의 일이야. 네, 그렇죠. 근데 한호섭 수석의 스타일은 분석이에요, 이 사람은. 아, 분석을 딱 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자체 결과 다 받겠지. 부산이야, 울산이야, 경남이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무수석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한다면, 네. 가정한다면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울경. 부산 장재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김기현, 네. 그 다음에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경남인데 권성동일 가능성이 높다. 경남인데 왜 그런 정도? 이게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립기관은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지만 강릉이 지역구죠. 예. 강릉이 K로 시작하네. 아, 그래서 경남 대신 이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경남에는 특별히 나갈 만한 중진이 없어요. 중진이 없어. 아니 강릉은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저 우에 붙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봐요. 근데 약간 강원도 강릉이 경남 스타일이야. 거의 선비의 도시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무슨 자충우돌 말하면 다 말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김재동 이야기가 나온 게 네. 그러니까 부울경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인데 네. 경남은 없어요. 지금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난 게 그렇죠. 그 K다. 그 경남의 K고 이걸 연결하면 강등인 권성동 의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면 원래대로 이제 김제동이니까 김제동 순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싫은데 나 둘 다 안 할 건데 이래가지고 약간 장재원은 울며 근데 겨자먹기로 본인이 또 먼저 한 거 아닐까? 또 하나 제가 짧게 분석을 하면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생명력이 질긴 사람이야. 지역구를 보통 또 사람이 아니에요. 챙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 왜? 험지. 수도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험지 어디냐면 권성동 의원이 출마할 지역은 동작일 거예요. 동작? 지금 나경 김병기 의원이 있는 지역이죠. 동장갑. 거기가 한때는 원희룡 장관이 검토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동작을 교도부를 확보해 버리면 서울에서 이른바 흑석 전파가 되거든. 그래서 상당히 수도권 이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중앙대 출신이에요. 중앙대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흑석동에. 이 김병기와 맞붙어서 일종의 정보 전쟁을 벌이면서 출마 가능성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희가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총선까지 다 연결고리를 그려서 그렇죠. 이게 아하. 중립 기여의 경쟁력이죠. 한번 오늘 뭐 조만간 그럼 이제 권성동 의원의 약간 메시지가 뭔가 나올 그렇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립 기여는 동접자가 10,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근데 인센티브 좀 떨어져요. 어떻게? 저한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저는 구독자분들이 제 인센티브죠.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아니 우리 근행크한테 뭐 좀 함작가나 나와야지. 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이제 메시지의 포인트들이 뭐 견마지로를 다 하고 뭐 막 멋있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출마 얘기가 없어서 결국은 뭐 이제 출마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마는 그냥 하는 걸로 그냥 보면 되겠죠? 본인은 출마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의 출마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또 뭐 경쟁자가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접고 뭐 이런 그렇죠. 앞단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남구청장. 근데 이거는 여기는 추론인데 아마 용산에서 출마를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건 압력이 더 세게 가해질 것이고 직접적인 압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출마를 굉장히 종용하는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준석 대표랑 만난 거 얘기를 짧게 드리면은 자 이게 월요일날 그러니까 장제원 불출마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김기현 대표 일정 취소 그리고 화요일날 온전이다 일정 취소 그리고 수요일날 일정 취소한 상태에서 이준석 만나고 그다음에 사퇴 요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그렇죠. 화요일날 이준석이 김기현 대표랑 김기현이랑 2번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2번을 만났다. 네, 그래서 2번을 연락했다. 2번을 통화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적을 했으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이준석하고 김기현하고 사이가 완전히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저기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때 원내대표인가? 맞아요. 그렇게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린 사람은 김기현이 아닙니다. 그건 장제원이고 예를 들면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권성동이나 김기현을 싫어하지 않아요. 호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기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용산에 의해서 본인이 끌어내려졌는데 김기현 대표도 물론 잘한 건 없지만은 이제 거기 찍어 눌러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과 동병상련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2번을 이제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인의 당으로 끌어들인다는 거는 전혀 얘기는 없었고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김기현 대표는 이미 맹분 상태였고. 그럼 전화를 2번 다 김기현 대표가 하셨대요? 이준석이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했다? 이준석이 한 거고,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오피셜한 전화가 있고, 이제 언오피셜, 인오피셜한 전화가 있잖아요. 개인 전화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 꺼져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했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재가 내 사이가 만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실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를 얘기를 했지만은 김기현은 이준석 당에 갈 생각이 1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준석을 설득하려고 그랬고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이제 네, 네, 설명을 아침에, 네. 한 거는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만난다. 김웅도 만나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이상민한테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하려고 했다니까 본인의 충성도를 사실은 의심받고 있으니까 지금 부단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약간 김기현 대표의 요 상황을 조금 이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통화 사실을 만난 거를 공개한 게? 그러니까 만난 거를 공개를 이준석이 한 건 아닌데 네. 언론의 보도에 알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거고. 이준석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김기현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당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본질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라 용산의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랑 만나서 조언도 해주고 본인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을 뭐 만드는 거 신당 얘기는 오늘 뭐 많이 안 나오겠지만은 거의 이제 100%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 자체가 네. 회군의 길을 모든 길에 다 차단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어떻게 이준석 대표와의 약간 그 만남? 글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한데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주 최근에 나오는 뭐 속보 형태로 나오는 거에는 중진 의원이 이제 주선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래요. 뭐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실제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기현 전 대표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당대표 하면서 뭔가 야당하고 맞서야 되니까 거칠어졌죠.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렇게 거친 사람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법조인이고 또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한데 그러면 저는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잔류 가능성이 있다. 아직 있다. 예, 그리고 그 획을 걷는 것은 두 사람인데 바로 이제 엄지척 따봉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바로 권성동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부울경의 그 경 K가 경남이 아니라 불강. 강릉이다. 불강. 불강이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거치 표명을 권성동 의원이 해버리면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빌미가 생겨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만한 이제 공간이 생기는 찰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전화해서 이 대표, 관저에 맥주가 괜찮아. 이렇게 해서 뭐 만나면 좋은데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네. 김한길 위원장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럼 김한길 위원장님 이미 비대위원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너무 앞서가지 말고 말씀하시는 비대위원장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면서 왜 그러냐면 저는 결국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은 좀 후면에서의 역할이지 전면에서의 역할은 아닐 거다. 그러면 후면에서의 역할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의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게 했던 것도 중진 의원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독거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렇죠.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고 서로 이제 손을 번쩍 들면서 사진을 한 3장, 4장, 5번째 사장은 동아일보 사진일 때고요. 신원근 기자겠죠? 신원근 기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사진 선배도 신원근 선배는 지금 데스크라서 아마 그렇죠. 최고봉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술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 기자님이 찍든 뭐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저는 관저로 옮길 거다. 며칠 뒤에. 그래서 대통령과의 모임은 비공개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독거리는 그런 상황도 저는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그러니까 국힘에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일말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김한길 전 위원장 말씀하신 김에 비대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이제 비대위 전환은 아무래도 이제 공식화는 된 것 같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누구를 인선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계속 쭉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 뭐 물망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인요한 얘기가 다시 뜨고 있고 네네. 그리고 어제 낮에는 김한길 뭐 그냥 단독자도 막 붙여가지고 뭐 그렇죠. 김한길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원희룡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네. 이거는 아직 그 뭐 어떤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비대위원. 아니, 예,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거는 선거를 국민의힘이 지금 기울어진 판세를 다시 일으키고 네네. 이건 다시 승기를 가져와서 과반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뇨한이 오거나 김한길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여당을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지도부가 7번째예요. 자, 이게 6번째, 7번째입니다. 이준석, 그 권성동 권한대, 주호영 비대위원장,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김기현 대표, 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 그리고 지금 새로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런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 초기에. 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용산 때문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용산이 이준석 끌어내리고 참을성을 임기대를 못 참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뭐를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그냥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갑자기 뭐 이뇨한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여당이 드디어 바뀌었다 혁신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이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권성동 아니 김기현 대표는 책임이 있죠. 장제원 네. 의원도 책임이 있어요. 네. 간신배 같은 이미지로 권력 뭐 눈과 귀를 가리고 김기현 대표도 보궐선거 당에 그러니까 용산에 그 얘기 제대로 못하고 쓴소리도 못하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제원하고 김기현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자고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윤통도 안 했다고. 예, 안준통도 안 했다고 주장하시죠. 자, 그러면은 장제원하고 했을까? 김기현이 검사 선배인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도 썼잖아요. 왜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좀 해라. 사설이 동아일보 사설이 그거 제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장제원하고 김기현이 그러면은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항명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구속해서 잡아 넣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장제원하고 김기현이 이태원 참사 159명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장제원하고 김기현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말하는 거는 네. 모든 거는 다 용산에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용산이 안 변하면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뭐 한동훈은 간판으로 내세우든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에 이 확 벌어지는 이거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게다가 이것도 혁신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이미 찍어 누르기로 김기현이 이렇게 아웃된 거 그리고 장제원이 그렇게 된 것도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권성동이 제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윤한홍이 불출마하겠습니다. 이철규가 뭐 하겠습니다. 텀직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쇄신으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되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용산에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가 성서에서 비유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네. 지금 딱 국힘이 그거예요, 지금. 의인 10명이 없어요, 지금. 바른 말 하는 사람 10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김기현만 물러나면 마치 이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김기현이 문제인가요, 지금? 용산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것까지. 네. 저는 뭐 비대위원장 그렇죠. 전망. 이제 네. 김준일 수석한테 말씀 저희 잘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것도 있어서 네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저는 뭐 이제 많은 분석과 비평을 하지만 용산이 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비대위원장의 조건은 이럴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호흡이 맞아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대선 승리 경험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이게 내년 총선이 연장전이에요, 이른바. 네. 대선 연장전 끝판 승부다. 그러면 이 조건에 좀 부합되는 인물. 그러려면은 저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본 사람, 네.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더라도 일단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다면 김한길 위원장이 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영세다. 아. 권영세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물리고
우뚝 섰던 인물이고 또 권신이 하나는 잘 뭐냐면 나가네. 지역구가 용산인데 네. 좀 약간 용태 욕을 받아요. 왜냐면 본인도 다선 중진이에요. 게다가 용산이면은 서울에서는 그래도 꽤 이 노란 색깔 나오죠. 우리 여기 노란 색깔 노른자위인데다가 또 용산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용산을 다시 지역구를 수성하기는 쉽지 만만치가 않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권영세 의원도 용태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아하. 무난하게 대통령의 의중까지 살펴가면서 또 대통령보다는 1년인가 2년 형님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형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권영세 의원도 이제 국회의원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남은 건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예요. 네. 국회의장은 뭐 간단치가 않은 일이고 그렇다면 뭐 이상민 의원도 입당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뭐 정진석 의원도 국회의장 신경 써야 되고 충청권이니까 그래서 총선 후에 국무총리를 노릴 것 같아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이나 한동훈이 힘들 테고 권영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 오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잘 저장해 놨다가 적중하면 저희가 긴급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한 줄 평 보고 예, 두 번째 이슈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한 줄 평부터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폭풍전야, 중진주 사퇴. 사퇴. 저는 이제 곡소리가 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시작이고 네. 어디에서 곡소리가 나느냐? 저는 TK와 강남이다. 강남. 강남이라는 게 강남구 말고 네. 강남 3구 있잖아요. 네네. 곡소리가 날 거예요. 아하. 그대로 안 줘. TK도 교체해야 돼.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803 네. 그 다음에 이 청계산의 곡소리가 아하.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김준혜 에디터님 예. 보실까요? 저는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아까 요건데요. 말씀하셨던. 예, 네. 요게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거든요. 아, 그래. 아, 그렇죠. 네, 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답할 차례인데 차례. 제가 그 사설을 짧게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예. 친윤 핵심 한 명의 불출마, 김 대표의 사퇴만으로는 등 돌린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더 큰 변화와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빚어진 데에 대해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네. 또 국정기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인사들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젠 용산이 답할 차례다. 아. 예, 저는 제가 좌파라서 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너무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엊그제부터 쏟아져 나와서 그렇죠. 네, 한번 뭐 정리되는 국면이 한번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12월이에요. 혼란의 도가니탕. 그렇죠. 이게 캐롤송이 진짜 와닿아요 요새. 징글벨 와닿아요. 총선 정말 총선을 징그러워요. 너무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징그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예전에는 혼란상에. 그게 경쾌했단 말이에요. 징글벨 그랬는데 요새는 징글벨 징그러워. 정치권을 보면. 아, 너무 많이 보여서 네. 저처럼 이제 몇 번 안 본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